많이 들었어? 오늘 저 풀강 1호야. 야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뭐지? 너무 졸려. 맞아. 잠깐만. 페이를 보자. 우리가 논문에 찾았잖아. 그리고 걸렀잖아. 맞아. 그리고 분석을 했잖아. 그러고 끝났지. 어제 내 걸로 됐었잖아. 그치. 내가 걸러온 거. 근우가 잘 고르긴 했어. 생각보다. 원래 이런 잘하는 놈이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어제 한 대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분명 방식 쓰기 아, 전에 우리 이거 좀 킥까지 할까? 앱 좀 이렇게 기다려. 근데 나 또 아이패드랑 노트북 안 가져왔다. 사서 미안하다. 내용은 다 알잖아. 근데. 내용은 다 알고. 그렇겠다. 다 들어있지. 이거 보면서 같이 봐 같이. 응. 같이 보고. 이거 한글 그거 쓸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보고서? 어쨌든 이거 그 공유되는 거. 운명의 오리. 뭐야 다 공유됐어 지금? 공유됐어? 잠깐만. 이거 상당 확실한데. 그러니까 뭐야 남이 저어치기도 해주네. 오늘이 3월 30일이지. 이상한 사람들. 와 어제도 지금 오늘 더 늦었구나. 그 지금 그거 없어? 키우고 있어? 응. 스케일로 그래 스케일로. 의로. 이제 토의를 해야 되잖아.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운영 방식. 이거 이제 결국 운영 방식은 얘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계측 신체 계측하고 일반 사항 이제 일반 생활습관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섭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검사까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 공복혈당 그리고 이제 뭐지 분광반사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접근성을 위해서 사업장 주별로 공동으로 설치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스스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또 실패 또는 성공 여부를 여부에 따라서 축하 메시지나 이런 게 오는 걸로 해서 근데 한 3일까지 그 사람이 뭐라 하니 하다 보면 중간에 꺾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서 수신이 안 되면은 메시지를 할 수 있어. 특정을 독려하는 거. 좀 하라고. 그렇지. 이거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괜히 해가지고 그렇지. 너 뭐 하냐?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약간 이게 PT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헬스 따지면 현재 지금 암 걸리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딱 문자 이러고 막 사치업자 느낌이야. 사치업자 좀 알지. 그다음에 영양 상담도 했고 4월부터 7월까지 12주 동안 4번 12주에 4회. 상담이 3개월에 한 번인가? 상담이 4번. 12주. 그러면은 교육이 상담이 4번이고 12주 동안 계속 이제 측정해서 보내는 거야. 일주일에 1일 이상 계속 보낸 사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그럼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지. 그치. 뭐 소비 칼로리 밸런스 이런 거 비교했다고 구체적인 식사 지침 상담 뭐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어. 1차 교육에는 이제 대사적으로 맨 처음 진단 기준에 대해서 교육. 근데 1차 교육부터 나도 막 그렇거든. 왜 여기서 이제 식사요법을 교육 안 했을까? 왜 굳이 2차 교육이지? 2차 교육은 이제 그거단 말이야. 그럼 2차 교육은 이제 전화 상담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왜 1차 교육에다가 식이요법을 설명 안 해줬을까? 난 그거 좀 궁금해. 그렇지 않아? 아니 왜 1차 식이요법도 안 알려주고
다짜고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1차 교육에서 대사조문의 정의랑 그 식습관 그걸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미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냥 과거에 자신의 식습관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 그러니까 일단 자기 식습관을 분석하는 거지 일단은. 분석. 일단은 난 이랬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난 오히려 좀 만약에 그러면 난 오히려 2차까지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대면이랑 비대면으로 하는 게 다르잖아. 자체로 우리도 이제 강의 들어보면 그렇잖아. 그렇지. 딱 들었을 때 이제 특히 뭐 대면 강의하면 졸리기도 한데 오히려 대면 강의에서 열심히 듣잖아. 특히. 근데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 다르지. 그치. 괜히 왜 실시간 강의로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보기엔 2차 교육까지 같이 이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느낌. 그 뒤에는 잘했어. 그냥 음. 변화 유지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다음 식사 지침 위주로 국제교육 교제 유지, 그리고 4차에서는 그냥 변화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 맞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계속 이제 굳혀야지. 음. 알려주는 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오래 걸리잖아, 습관하는데. 그렇지. 12주면 3개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충분히 바뀔 수도 있어. 나도 경험상 나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옛날에 운동할 때 다이어트 할 때 한 달은 진짜 힘들었는데 한 2달 넘어가는 순간부터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뭐 이제 맛없는 걸 먹어도 괜찮다. 보건교육 때 배우는 게 한데 그것도 있어. 관련돼 있어. 그 습관 있잖아 옛날에 무슨 나중에 이제 장기 계획하면 이제 습관 간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지속적으로. 한 그치. 번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좋게 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준다. 이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이제 계속 교육해. 어떻게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좀 그 뭐냐 귀찮아하다가 약간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약간 허전할 정도로. 아 근데 그렇긴 해. 맞아. 계속 막 너가 한 번 방심하면 너 지금 이래. 그러면 또 어떻게? 이러면서 또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려지고. 그리고 원래 대상이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질환자니까. 그렇지. 아 나 이러다 진짜 하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 깨워준다. 지금 대사증후군 가진 사람들이잖아. 맞아. 20, 30대 식습관이 좋지 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20대부터 60대구나. 근데 진짜 보통 보면은 남자들이 관리 제일 안 하긴 해. 진짜 보면 그치. 주변 보면은 여자들은 그래도 뭐약 챙겨 먹고 막 이러잖아. 너네 혹시 비타민 먹어? 집에서? 나안 먹. 비타민이야 이거 안 챙겨 먹지 귀찮아서. 그러니까 와닿아야 돼. 나도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약 먹는 거. 그치. 솔직히 그게 근데 항상 걸리고 나서 생각하잖아. 뭔가를 경험을 해야 이제 큰일 그렇지. 났어. 그래? 하지만 이거는 약간 이게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건 그치. 더 이제 심화되지 말자. 그렇지. 어. 심해지지 말자. 이미 걸린 사람들이긴 한데 그러네. 이게 오히려 관리를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지 사람들은. 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 좋아지는. 좋아지는 그 어. 변화를 측정하기. 더 심해지는 걸 예방하는 거지. 음.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미 만성 질환자들이구나. 이제 그리고 그 전후 그다음에 이제 다 하고 이제 12주가 지났지 이제. 12주가 지나고 이제 경영교육 전후에 신체 계측, 뭐 혈압 혈액 검사, 영양 섭취 상태,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차이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했지. 결과를 냈지. 혈압이랑 혈당. 그건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복부둘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부둘레가. 구들레 혈압이랑 혈당, 중간혈당. 그치. 보통 이제 배부터 보이잖아. 솔직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중성지방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보이잖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거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복부들부터 확인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했구나. 배가 들어가니까. 그치. 이게 영양교육 전후가 확실히 이제 크긴 하네. 여기 이만큼 있을까? 그걸 여기서도 이제 음. 결과도 이제 따로 나오시죠. 12주 동안 꾸준히 한 사람
맞아. 12회 이상인 그룹에서는 유의적으로. 유의적으로 중성 지방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감소했어 유의적으로. 근데 12회 미만인 그룹에서는 분명히 감소는 했는데 유의적 차이는 없었대.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왜 이렇게 유의적 차이가 없을까? 회의에 거지 자주자주 안 해주니까 아 어차피 이때 검사하니까 좀 더 먹고 그거잖아. 매일 체중계 올라가는 그런 거. 그렇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덜한 걸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잡히기도 전에 풀어져 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습관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로 그냥 변화하는 척만 하는 거지. 계속. 그것만 신경 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원래 살던 데서 크게 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본 이 논문 사례에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메시지 계속 보내고 그치. 공유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안 들어? PT 받으면서도 다 먹고 막 먹고 하잖아. 맞아. 사람들 막 PT 하는 날만 운동하잖아. PT 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다 이 말이지. 꾸준히 혼자 스스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자극을 줘야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지. 이게 어찌 보면 원격 의료랑도 관련된 거잖아. 근데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뭘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잖아.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 그치. 통신 기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가 제도였나? 사회적 제도.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의료 그 뭐라고 그러지? 청구? 의료비 청구. 그런 거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 것도 나와 있었잖아.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잖아. 이렇게 그치. 해서도 노력을 안 해. 근데 내가 경험한 걸로는 지 돈을 써야 말 이쁘게. 지 돈을 써야 자기 돈을 써야 하더라고. 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약간 흥분하는 그런. 흥분형이 나야 돼. 맞아. 그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그 PT도 왜 그러겠어? PT 그치. 100만 원짜리 끊으면 가잖아. 그렇지. 가야 근데 보니까. 헬스장 한 달에 5만 원짜리 안 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커. 어찌 보면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 그 의료비를 낮추려는 거야. 맞아. 그치. 근데 뭔가 그것도 되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원격으로 진행을 해. 이렇게 안 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돈 내고 가서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하면서 시간하고. 하면 이래. 결과는 이래. 근데 시공간 이게 좀 참 메리트가 너무 좋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렇지. 시간도 전략해주고. 그래서 시간 공간 제약이 없다. 뭐 의료인이고 환자고 우리 서로 좋긴 해. 그렇지.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덜하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대면으로 마주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시간 의료가 있긴 한데 음. 또 실시간으로 제한된 점도 많잖아. 그렇지. 의사들도 되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맨날 똑같은 일상 내 다음이야 막 클릭 하고 약 처방해줄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원격 의료로 진행하면 그게 더 할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냥 약 처방해줄게요 이거 많이 맞잖아. 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법이 좀 제대로 초반부터 잘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원격으로 받는 사람도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 그렇지. 그럼 그만큼 그걸 돈으로 그걸 하자 이거야. 근데 또 그런 사람이 국민 딜레마 의료비 빠지 그게 또 안 맞아. 딜레마에 빠져. 결국 딜레마에 빠져. 돈을 써야 더 잘해주는데 이거는 또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그렇지. 그런 그건 거니까. 또 절감의 원격 목표가 의료를 있으니까. 도입하는 제 1호 목표가 안 돼. 이게 하려면은 그 대상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좀 대상자 의지 플러스 의사도 이제 열심히 하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고. 뭐 간호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렇지. 근데 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려면 또 페이가 세야 책임감이 그만큼 또 강해지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별수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그 해외별수까지에다가 포괄수까지 하는 건데 어쩔 수.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돈 많이 받아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은. 그렇지.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지금도 아직 그 상태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냐. 약간 이게 US가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잘 먹힐 것 같아. 그 약간 좀 신체적으로 좀 위험한 사람들. 오히려 중증도 진짜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까지보다는 좀 살짝 덜 아픈 사람들은 약간 귓등을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의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나마. 맞지. 계속해서 봐주니까. 근데 자기도 그 위험한 걸 알고 있어. 그렇죠. 또 하나 말할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원격 의료를 받으려고 할까? 그 사람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초반에 도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겠지. 그치. 거리낌이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그 자동 혈압계보다 수동 혈압계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맞아. 이거죠. 정확성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직접 해주는 걸 더 선호하는 정교함은 인간의 탈락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또 이게 근데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쓰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어지다 보면 그게 당연시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거는 오랜 기간 적용을 해봐야 나타나는. 아직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지가 별로 안 됐어 우리나라는. 우선 취약 계층 자체에서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시작했고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번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2년도? 23년도인가? 그제서 이제 소아과 원격 진료? 그게 이제 이제 그게 도입되는 거니까 이제 겨우 이제 소아과 하나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어찌 보면 맞아. 조금 되게 악영향이 되게 컸지만 맞아.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기술적인 면도 되게 위생도 우선 신경 써요. 확실히. 마스크도 쓰고. 메르스 터졌을 때는 다 나왔어. 그때도 심하겠지. 미국은 이제 다 이제 영양소 섭취량도 보면은 더 양호하게 변했어. 결과 봤을 때 영양소 섭취도 이제 다 골고루 섭취하게 됐고 이제 특히 이제 식이섬유 섭취도 증가했어. 확실히 이게 좋을 것 같긴 해. 약간 분돌이 어플처럼 계속해서 뚜루루루 하고 그치. 우리가 계속 가고 있구나. 이런 바뀌고 있구나. 그 시간이 가는구나. 이게 체감이 되잖아.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지. 그렇지 결과가 이제 그렇지.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면은 계속 습관이 들긴 할 것 같다. 여기에도 결과는 좋아졌던 거. 이 설문지 조사도 약간 좀 찔리게 해놨네. 약간 흡연력, 음주력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하면은 찔릴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우선 영양사랑 어떻게 보면 협력한 거잖아요. 영양사랑 이제 협력해서.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식이 섭취 조사는 영양 교육 전후 개별 정하분으로 24시간 화성법을 써. 아이고. 오 이러면 그래 이렇게까지 하면은 체벌 아니야? 근데 확실하죠, 아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힘들지. 서로 스트레스 받게 하니. 약간 토익 특공된 멱살 잡고 끌고 가거나 하잖아요. 그치. 이회화사에서 어땠어? 아, 그거는 한달 수당은 좀 그러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는 있었어요. 뭔가 계속 뒤에서 부추기니까. 나는 좀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자기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안 해버렸어. 그러면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그걸 뭘 들어야 돼. 그리고 와 다음부터 또 안 해. 이제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나는 그냥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는데 다른 애들은 하는 이 친구 이 사례랑 약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약간 이유 같은 친구를 이런 사례를 적용시키면은 아니 그러니까 난 매맞기 전까지는 안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많이 그래. 맞아. 특히 남자가. 그래서 관리 안 하는 거지. 30대도. 지금 이래가지고 20대 30대들 관리 안 해서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보면은 왜 병원을 안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치. 하는 직장들이 되게 많아. 그러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거 그러면서 치료율이 낮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시간과 공간의 제어를 받지 않는 이 유헬스를 활용한 이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된다. 그러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맞춰져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건 물론 단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도 핑계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핑계를 없애버리는 게 유일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곳까지 이제 미는 거였어. 뭐라 해야 돼? 뭐 절로 끝까지 밀어버리는 끝까지 거지. 이제 이제 안 되겠다 가자. 나 진짜 절벽에 이렇게 잡아놓고 너 진짜 나는 너 할래 말래. 팔굽혀펴기 손 놔. 불러. 진짜 나 죽는다. 이거 마지막이야. 그런 느낌이지. 확실히 이제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결국은 음.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져.
진짜. 근데 진짜 이 논문을 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확실하네. 나 솔직히 간호정보학이 좀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기껏 해봐야 알고 있는 게 EMR이 전부일 텐데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리고 요즘 강조되긴 하지. 요즘.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옛날 동기 애들은 이걸 안 배웠잖아. 맞아.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배우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이제 더 강조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참 여기 근데 아무튼 자기가 할 의지가 있어요. 맞아. 단점보다 장점이 크면 무조건 해야 돼. 맞아.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장점이 훨씬 크잖아. 그러면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아. 단점. 우리 그 의사들 보면은 그 의사들 뭐지? 그 해니비루스까지 그런 거 나왔었잖아. 그거 보면 봉급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똑같잖아. 그치. 봉급이.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럴 거잖아.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봉급을 올려주는 거지. 해니비루스까지로. 그리고 의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 좋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보상. 보상이라기보다는 좀 자기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보상 아닐까? 왜냐면 환자가 그걸 바라고 치료를 받는 치료를 받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건강 미룰 때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보상이 있어야 돼. 그치. 해니비루스까지 하면 결국 의료비는 올라가고. 그러지. 그러면 의사도 윈윈이고 환자도 윈윈이고 중간에 뭐 하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보상을 이제 찾는 게 이제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뭐 어떻게 스타벅스 커피를 좀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상한 치팅데이 이런 거는 좀 위험하잖아.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제 헬스장들한테도 치팅데이를 한 번씩 주듯이 그렇지. 이 환자들한테도 뭔가 의사들한테는 플러스 알파. 동기부여 될 만한 걸 더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뭐 상품적으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딱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있을까? 그 지금 건강에 그거 약간 뭐 이런 거. 아니 상품적이다. 이것도 이제 상품적인데 좀 훨씬 더 건강적인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악용되면 그거 있잖아. 군대에서 막 금연하면은 뭐 휴가 준다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악용. 그게 악용이야? 그치. 왜냐면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금연했다가 이제 보상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피우는 그러네. 너무 단기 일시적인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건강 상태가 이 정도 좋아지면 내시경을 한번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원하세요. 의료적인. 그렇지. 의료적인 쪽으로 이제. 의료적인 쪽. 하긴 뭐 그거를 위해서 근데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심지어 병원까지 또 가야 되잖아. 맨날 집에서만 케어 받다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솔직히 이제 자기도 받으면 뿌듯할까? 자기도 이제 그 느껴질 거야. 내가 되게 건강해졌구나. 몸이 좀 가벼워졌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자신의 이제 건강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생긴다. 살도 빠지고 건강도 해지고 그럼 이제 좀 이제 내시경을 해준다 하면은 근데 내가 건강해졌는데 한번 봐봤다. 이런 내시경. 굳이 내시경이 아니야. 그러면 건강식품을 보내주는 거야 지금. 근데 너 너무 금전적이야. 너무 커. 그럼 어떻게 보면 내시경도 금전적이야. 다 원래 돈이 드는 거니까. 보상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뭔가 약간 주제가 입장은 좀 들어가야 돼. 그건 아직 너무 급하게 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막 정하기보다는 그치.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큰 틀만 잡아놓고 이런 제도가 생겨야 돼. 제도나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이제 그렇게 실행하는 건데 아직 제도도 이제 우리는 제도가 안 돼 있어. 동기부여 정도선에서까지만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맞아. 딱 그거. 동기부여가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이거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의아하지. 의아하지. 그리고 당연히 통신 쪽에서도 법원이 한 번씩 있을 거잖아. 그치. 오류가 그건 나타날 수 있어. 그것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능숙해져야 되고. 의사소통 그것도 그러려면 이제 간호사가 교육 아니지. 이제 간호사가 이제 치료나 이제 간호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기들도 다 그치. 들어가야 돼. 이게 핵심. 그거 맞아. 이번에 나왔어.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정보학을 배워. 그 기술도 배워야 돼. 그렇지. 이 분야로 그거 하려면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냥 엑셀 같은 거 만약 못 만지면 우리 차트 어떻게 만져요? 그렇지.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를 따라가려면은 거기도 교육이 추가돼야 돼. 간호사도 그만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걸맞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기술을 가져야 된다. 혼자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 교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 이게 어느 정도 돼. 의사 옆에 가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넘어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만약에 그 정보학 쪽으로 석사나 박사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간호계열에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또 훨씬 전문화를 해야 전문적으로 된다. 다루시는 아. 근데 그 전문 간호사 있잖아. 있긴 한데 아직 솔직히 어. 우리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그치. 이렇지 않지. 그렇지. 너무 이쪽 빡세잖아. 분야, 이쪽 분야. 이쪽 분야는 확실히 없지. 호스로는. 아직 실 이게 이제 막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보학 쪽으로 이제 조금 전문화가 되면은 근데 협력하는 것도 이제 되게 필요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그러지. 정보 쪽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간호사에 대한 이상도 좀 올라가고. 진짜 협력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이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 만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 이제 영양사, 영양사도 있어야 돼. 영양-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이제 작업치료사.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지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 제도적인 지원을 막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고 그 심지어 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그 취약지 약간 좀 시골이나 이런 쪽에 있을 노인들도 그 병원에 실제로 가기 힘드니까 이런 걸 해주면은 올라올 수도 있고. 취약 지역에 있는 근데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려면은 나라가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제일 좀 크긴 한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 그거 할 때 막 노트북 빌려주지 않았어?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 말고 지금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미국이 미국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뭔가 그런 거 관련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좀 체계 좀 뭐라 해야 되지? 유럽도 꽤 필립스 메디컬 시스템이나 여기 초안 쪽에 나도 초반 쪽에 있었어. 근데 각 나라마다 서로 잘하는 게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반도체, 나 그거 뭐였지? 현대자 쪽이 자동차도 조선도 잘하고. 뭐 조금 내전하는 걸 수도 있지. 게임 잘하잖아. 그치. 그다음에 양궁 잘하지. 각 나라마다 잘하는 게 우리 있잖아.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좋지. 그렇죠. 영국 이제 스웨덴 이런 혹시 일본도 좋아. 그치 일본은 지금 거의 세계 최고야. 근데 그런 정보학 기술을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고 사업체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해.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 사업 중점으로 이제 거듭나고 조금 우리나라 약간 경제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잖아. 그치. 투입이 있는 만큼 성과도 있어. 산출이랑 성과가 다 있으니까 투입을 좀 많이 하자 이거. 갈수록 늘려가야 된다. 원격 의료에 대한. 겨우 12장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내 논문 안에 정말 많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거 막상 시행하면 뭔가 부자들만 할 것 같잖아. 부자들? 진짜 막 회장, 뭐 어디 부회장 이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가가지고 막 받고 노동자들은 그냥 팽개 쳐버리는 거지. 왜냐면 너무 고가의 비용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과제가 뭐지? 줄여나가야지. 줄여나가야 의료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긴 해. 보면 결국 돈이야. 맞아. 그러니까 진짜. 요즘 그 막 MZ 세대의 뭐 특징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밖에 막 굳이 막 안 나가고 막 집에서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지구에서 그래서 이런 게 더 이게 해져야 활성화가 돼야 그런 트렌드에 맞게 딱 하면서 이제 간호도 그쪽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을 해.
그렇지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나가기 귀찮아. 집에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막 병원 그러니까 아픈데도 병원 안 가고 아 귀찮아요. 시간 없어요. 그럴 때 뭐다? 유헬스다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 원격으로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플러스 헬스. 언제 어디서나. 이건 서비스니까. 얼추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오늘 솔직히 저번에 논문을 한번 서로 각자 분석을 하는 시간 가졌지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있지? 그 상담? 그런 거에서 왜 1차 교육에서 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는지 그런 거에 의문점도 가졌고 그렇지 교육 체계에 대한 의문점을 그런 시간도 가졌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원격으로를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 그렇지 그지 거기에서 이제 협력 체계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됐을 때 제도와 문제점. 경제적 문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뭐 통신 기술의 영향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환자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원격 의료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고 그렇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원격 의료에 투자를 할 것이고. 약간 좀 상용화 약간 널리 좀 이제 접근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 그치 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적으로 내용을 정리 한번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의문점과 장단점과 한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중요한 것들도 집어넣었고. 그렇지 이쯤 돼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면 될 것 같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